차라리 그 157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싶은 것들 사재로 채우는 게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르노의 2020년형 QM6 2000cc 가솔린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QM6의 경우 RE 시그니처까지 LPE와 동일하므로 이전에 작업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프리미에르 등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에르 등급입니다. 3289만원이고요 RE 시그니처 대비 275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 들어옵니다. 앞유리만 넣어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인데 앞좌석, 뒷좌석 유리까지 넣어줍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듣는 풍절음이나 그 밖의 소음은 생각보다 유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날 차 뜯어서 방음 패드 붙이고 진동 잡아도 생각보다 크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중 접합 차암 유리의 경우 외부 소음 차단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옵션이 있는 차와 없는 차를 타보면 소음 차이가 꽤 많이 느껴질 겁니다. 이래서 고급 차에는 이중 접합 차암 유리가 들어가는구나 싶을 거예요. RE 시그니처에서는 돈 주고도 못 넣는 퀼팅 나파 가죽 시트 들어옵니다. 나파 가죽이라 재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퀼팅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와 이거 뭐야? 가죽 엄청 좋아 보인다 할 거예요. 퀼팅이 좋은 점은 겉멋뿐만 아니라 누빔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죽이 늘어나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처음 차 샀을 때의 가죽 컨디션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어요. 앞좌석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는 머리 아래쪽부터 살짝 받쳐주는 헤드레스트인데요. 이건 역시 프레스티지 전용 옵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 좌석의 헤드레스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행기 좌석 보면 헤드레스트를 살짝 안쪽으로 꺾을 수 있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QM6 프리미에르에 들어간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컬러 변경이 가능한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실내의 고급감을 올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간접 조명인데요. 인테리어의 라인에 따라 LED 라인에 불이 들어옵니다. 설정에 따라 여러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색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야간에 보면 꽤 멋진 옵션입니다. 예전에는 외제차에서나 보이던 건데 이젠 국산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치사하게 거의 앞좌석에만 들어가는데 QM6 프리미에르에는 과감하게 앞좌석, 뒷좌석 전부 다 들어갑니다. S링크 8.7인치 내비게이션은 세로용 내비게이션인데요. 지도를 세로로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시원시원하겠죠. 예전 QM5 때부터 들어갔던 르노 삼성의 보스 오디오는 음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프리미에르에서는 보스 오디오를 넣어주면서 스피커 개수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 늘려줍니다. 프리미에르 단점입니다. QM6 2.0 프리미에르 가솔린이 3289만원이고요 SM6 2.0 프리미에르 가솔린이 3294만원입니다. QM6가 5만원 싸죠? 오, SUV가 세단보다 싸다니 그럼 당연히 QM6 사는 게 이득 아니냐? 네, 아닙니다. QM6는 이상하게 SM6에 비해 옵션이 한두 개씩 빠져 있는데요. 일단 SM6에서는 2808만원짜리 등급에도 들어가 있는 멀티센스가 QM6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모드 선택이 안 돼요. 에코 모드가 있긴 한데 그냥 2013년 정도의 현대 기아차가 하던 연비 절감 모드일 뿐이지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또한 SM6에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그 셔틀 역시 빠져 있습니다. SM6의 경우에는 뒷좌석도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인데 QM6는 앞좌석만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입니다. 퀼팅 나파 가죽 역시 시트에만 적용되어 있고 SM6처럼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QM6의 경우 그냥 여기는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스 오디오의 경우도 SM6는 스피커가 13개인데 비해 QM6는 12개입니다. 아니 이런 거 왜 차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갑자기 SM6랑 QM6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까냐고요? 아니 르노 삼성 니들이 SM6랑 QM6를 프리미에르로 묶어서 팔잖아요. 지금 르노 삼성 마케팅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QM6 안에 프리미에르가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에르 안에 SM6와 QM6가 있는 겁니다. 같은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팔면 차 형태만 다르고 옵션은 좀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가격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옵션도 비슷하겠지 하고 샀다가는 SM6에 비해 한두 개 떨어지는 옵션의 차를 사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QM6는 엔진의 형식에 따라 옵션의 구성이 너무 천차만별인데요. QM6 프리미에르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104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2.0 가솔린 모델의 경우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84만원인데요. 싸긴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뭔놈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없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를 84만원에 파나 하고 잘 살펴봤더니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랑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따위의 옵션들을 84만원에 팔고 앉아있습니다. 아니 이거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84만원에 팔고 있는 옵션들 현대 기아차라면 그냥 깡통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입니다. 르노 삼성은 정말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디젤에 겨우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사실 있으나 마나한 성능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르노 삼성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50km 이하에서는 기능이 바로 해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는 도로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반떼도 시속 10km까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합니다. 추천 트림 및 가성비 조합입니다.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신 분은 SE 2,44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SE라고 해도 가죽 시트, 열선 시트, LCD 계기판, 가죽 스티어링, 크루즈 컨트롤, 풀 오토 에어컨 등등 운전에 필수적인 건 다 들어있습니다. SE가 선택 옵션이 아예 없어서 아무것도 넣을 수 없음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굳이 157만원 더 주고 L이 가봤자 딱히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 157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싶은 것들 사제로 채우는 게 더욱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사제 매립으로 해결하면 되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정품처럼 매립 잘하는 곳 넘치고도 넘칩니다. 거기다가 욕심 좀 더 보태서 돈 좀 더 주면 서라운드 뷰까지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 없는데요. 그거 하나 하자고 157만원 더 주고 L이 가긴 좀 아쉽죠. ECM 룸미러 없습니다. 근데 뒷유리 틴팅 진하게 하면은 뒷차가 상향을 쏘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는데요. 어차피 르노 삼성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됩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LE의 하이패스와 운전석 파워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S링크 패키지 1 추가하셔가지고 2,76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319만원 올랐습니다. SE에서 아쉬웠던 4가지는 일단 이 조합으로 전부 해결되는데요. 하이패스와 운전석 파워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54만원 주고 사야 하는 이유는 일단 하이패스 룸미러 자체가 기본 부품 가격이 최소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LPE에서는 15만원에 팔았었거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경우 오토홀드가 안 되는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면에서는 좋은 옵션이죠. 그렇다면 운전석 전동 시트의 가격이 30만원 안팎이라는 건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요추 지지대까지 생각하면 허리를 위해서 30만원짜리 전동 시트를 넣어주는 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운전석에 앉아있잖아요. 시트에는 돈 아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S링크 패키지 1의 경우 8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만 넣어주고 이 가격이었으면 정말 제가 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40만원 상당의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어요. 남은 68만원으로 내비와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에 주차 보조 시스템, 차 내부의 이상한 냄새를 잡아주는 이오나이저 시스템까지 있으니 절대 비싼 가격의 옵션이 아닙니다. 나중에 싸제로 하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108만원이 아까워서 S링크를 안 넣으면은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이 완전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멋을 위해서도 꼭 넣으세요. 혹시나 고민되는 부분이 108만원짜리 S링크 패키지 1을 넣느냐 192만원짜리 S링크 패키지 3를 넣느냐인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S링크 패키지 1에 84만원 더 주면 S링크 패키지 3가 되는 건데요. 그 안에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 시스템 이렇게 4개가 더 추가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동 긴급 제동과 전방 추돌 경보는 S링크 전방 경보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역시 경보만 유지해주지 차로 이탈 유지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옵션은 아닙니다. 오토매틱 하이빔 역시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 갈 때나 쓸모있지 가로등이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나 시내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84만원 더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S링크 패키지 3는 진짜 너무너무 돈이 아까워요. 다시 2번 조합으로 돌아와서 보면 3번 조합에 비해 아쉬운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동식 트렁크 없습니다. 그런데 트렁크를 자주 열 일이 없다면 전동 트렁크 필요 없습니다. LED 헤드램프 없는데요. LED가 물론 밝아서 좋긴 하지만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충분히 밝습니다. 통풍 시트 없는데요. 자신이 땀이 많은 체질이 아니라면 통풍 시트도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360도 주차 보조 센서 없는데요. 운전이 조금 익숙한 분이라면은 원체 주차하실 때 양쪽 측면을 신경 쓰면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360도 주차 센서는 경고음이 많이 나서 더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은 아리의 매직 테일게이트, S링크 패키지 2, LED 헤드램프, 시에나 브라운 가죽 패키지 하셔가지고 3,11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50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3번 조합 설명 전에 아리 시그니처 조합과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리 시그니처에 매직 테일게이트 추가하고 S링크 패키지 2 넣으면은 3,172만원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3번 조합보다 58만원 비쌉니다. 그런데 이 58만원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인치 알로이 휠과 앰비언트 무드램프, 알루미늄 키킹 플레이트, 우드 그레인 정도인데요. 근데 58만원 더 줘가면서 굳이 19인치 휠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머지 세 가지들도 이게 달린다고 그렇게 고급감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라면 차라리 58만원 더 아껴서 아리 조합으로 살 것 같긴 해요. 다시 3번 조합 설명으로 돌아와서 매직 테일 게이트 같은 경우는 SUV 특성상 트렁크를 자주 열고 닫는 분은 꼭 넣으셨으면 하는 옵션입니다. 특히 아이 엄마가 이 차를 쓰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트렁크를 열고 닫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매직 테일 게이트는 뒤에 서서 발로 차는 신용만 해도 트렁크가 열리니까 사용하기 편합니다. S랭크 패키지 2는 일단 7인치 액정을 8.7인치 세로 액정으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내비가 T맵이기 때문에 일일이 7인치 미러링으로 쓰는 것보단 그냥 평소에 쓰기에는 이게 더 편합니다. 거기에 LE에서는 돈 주고도 넣을 수 없었던 12개 스피커에 보스 오디오가 들어오기 때문에 S링크 패키지 2의 108만원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프로젝션 헤드램프에 비해 광량이 더 밝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격이 59만원이면 그래도 타사의 LED 헤드램프 가격에 비해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나 브라운 가죽 패키지인데요. 못놈의 가죽 시트를 브라운으로 바꾸는데 59만원이나 받아먹나 하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 이거는 패키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건 브라운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가적인 옵션이 아주 많은데요. 브라운 가죽 시트 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 기능, 마사지 기능, 시트 익스텐션과 뒷좌석 USB 포트 2개나 추가되는데 59만원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특히 시트 익스텐션의 경우 수동이긴 하지만 방석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짧고 허벅지가 긴 동양인 체형에서는 꽤 좋은 옵션입니다. 아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시에나 브라운 가죽 패키지만은 꼭 넣으세요. 가격에 비해서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9인치 휠 없습니다. 그런데 휠 커진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연비도 떨어집니다. 각종 내외장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데요. 남들이 보면 그냥 다 똑같은 QM6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에 상위 등급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어차피 밤에밖에 안 보이고 낮에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차 안에서 무드 잡을 일 없으시면 이거 넣을 필요 없겠죠. 마지막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없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디젤 모델이면 모를까 가솔린 LPG 모델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안 넣는 게 낫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라도 있다면 스티어링이라도 맡기고 운전할 수 있으니까 넣을까 했는데 QM6 가솔린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달 필요가 없어요. 이 구성 자체를 84만원 주고 판다는 건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이거 84만원이 아니라 48만원? 아니 저 같으면 48,000원이면 넣지 절대 이 가격엔 안 넣습니다. 프리미에르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프리미에르의 매직 테일게이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하셔가지고 3,42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4번 대비 309만원 올랐습니다. 이왕 사는 거 아리 시그니처는 거르고 바로 프리미에르로 올라오는 게 낫습니다. 아리 시그니처에 S링크 패키지 2, 매직 테일게이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넣으면 3,256만원인데요. 여기서 167만원 더하면 프리미에르 풀옵션이죠. 프리미에르 풀옵션은 1열, 2열, 2중 접합 차음 유리, 킬팅 나파 가죽 시트, 대시보드 글로브 박스 가죽 감싸기, 앞뒤 좌석 앰비언트 라이트, 앞좌석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 거기에 프리미에르 전용 내장 옵션이 덤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이중 접합 유리와 퀼팅 나파 가죽 시트만으로도 167만원의 가치는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구성에 비해 가격이 좀 아쉽긴 해도 전방 경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긴급 상황에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건 그건 나름대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2,445만원에 구매하시면 프로젝션 헤드램프,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7인치 LCD 계기판, 가죽 스티어링, 후방 주차 센서, 그리고 좌우 독립 풀 오토 에어컨까지 챙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난 좀 전체적인 편의 옵션을 올리고 싶다 싶으신 분은 319만원 더 주시고 2단계인 2,76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키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뒷좌석 열선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8.7인치 내비게이션, 사각지대 경보장치, 전방 주차 센서까지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나는 재질도 챙기고 싶고 겉멋도 좀 챙기고 싶다 싶으신 분은 350만원 더 주시고 3단계 3,114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매직 테일 게이트, 앞좌석 통풍 시트, LED 헤드램프,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의 마사지 시스템, 브라운 가죽 시트, 12스피커 보스 오디오에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까지 가능합니다. 나는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309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3,423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프리미에르 전용 디자인, 퀼팅 나파 가죽 시트, 프레스티지 헤드레스트, 1열,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 앰비언트 무드램프에 각종 안전 시스템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저는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이번 조합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뒷좌석 열선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차에 이 정도 옵션에 2,764만원이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장의 고급감이 좀 아쉽다 싶으신 분은 역시 350만원 더 주시고 3번을 사셔야겠죠. 3번 조합에는 매직 테일 게이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에 마사지 시트, 그리고 가죽이 전부 다 브라운으로 바뀌고요. 보스 오디오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차에 대한 만족감이 꽤 높으실 겁니다. 동급 차량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QM6 가솔린의 경우 시작가는 스포티지보다 낮지만 옵션을 넣다 보면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3번 조합증 가면 스포티지 가격을 역전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서로 간의 옵션을 좀 비교해봐도 정말 머리가 아픈 게 능동 안전장치 쪽은 스포티지가 좀 뛰어나지만 실내 내장이나 공간 쪽은 QM6 쪽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동급 비슷한 가격대의 산타페와 가격 비교도 해봤는데요. 산타페 3번과 QM6 4번의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보니까 5인 가족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2,8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의 총알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유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유비를 보면 QM6는 1km 운행당 125원이 소모되고요. 3만 km 운행 시에는 375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휘발유 1,500원, 경유 1,350원 기준입니다. QM6 가솔린은 디젤인 스포티지에 비해 확실히 유류비가 많이 들죠. 그래도 1km 가는데 158원이나 드는 2.0 터보 엔진 산타페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 세 차종을 놓고 똑같이 3만 km를 몰았다고 봤을 때 QM6는 스포티지에 비해 약 80만원 정도 기름값을 더 쓰긴 하지만 또 산타페에 비해서는 100만원 정도 덜 쓰는 셈입니다. 이 유류비 부분은 나중에 차량 구매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엔진이 약해서 스포티지나 산타페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되진 못합니다. 특히 초반 토크가 너무 약해서 QM6 보고 할배 운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마력도 낮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딱히 순항하기 좋은 엔진은 아닙니다. QM6는 그냥 편하고 공간 넓은 차 살라고 사는 거지 엔진 보고 사는 차는 아니니까요.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